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새해 아침, 가슴에 가득 담겨진 꽃처럼 활짝 웃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1월 5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송 제로사 눈을 바라보며 홍승 한기 감도는 외딴 마을의 저녁 사방에서 들리는 스산한 바람소리 계곡물 깊어 눈은 쌓일 겨릇 없고 산은 얼어 꿈쩍하지 않는다. 갈매기와 백로가 날아도 구별하기 어렵고 모래톱과 물기도 들판다리 곁에는 매화나무 몇 그루 온 천지에 휘날리는 하얀 눈발 눈을 바라보며 홍승. 네, 수한 선생님, 미끄러운 눈길에 조심스러운 길이 다리가 벌벌 떨리진 않았어요? 네, 마치 날씨가 영상이라 눈이 그렇게 많이 와도 또 이렇게 녹고 해가지고 네. 다니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정말 건강은 몸이 아니라 정신력에 달렸다고도 하지요? 아, 그렇죠. 정신력으로 또 버티고 또 몸도 건강해야 되겠죠. 세월이 가는 걸 본 사람도 또 나무가 자라는 것도 본 것도 없는데 세월은 가고 세월 막을 수도 없으니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늘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고향무정 오기택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래
네, 시인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딴 마을에 묵으며 눈 내리는 저녁 풍경을 마주한 시인은 삼라 만상이 휘날리는 눈발에 덮여 일체를 이룬 듯 백색 천지를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시인은 하나하나 섬세한 눈길입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고추 잠자리 조용필이가 부르겠습니다.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울고 싶지. 별빛 물든 언덕에 뜯고 따라왔다가 잠든 날.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외로운 젖은 마음으로 하늘을 보면 흰 구름만 흘러가고. 나는 어지러워 어지럽 맹맹 날아가는 고추 잠자리.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별빛 물든 언덕에 뚫고 따라왔다가 잠든 날.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외로움 젖은 마음으로 하늘을 보면 흰 구름만 흘러가고. 나는 어지러워 어지럽 맹맹 날아가는 고추 잠자리.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자, 백세 건강, 성격을 개조해라. 또 화를 내지 마라. 흥분할 때마다 수십만 개의 뇌 세포가 망가진다. 그러면 치매 걸려요. 후닥닥 그냥 화를 갖다 있는 대로 그냥 빨리 그냥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자기 뇌가 이제 많이 망가지고 하니까 성품을 갖다가 유하게 먹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그러고 손을 뜨거워질 때까지 비벼라. 온몸을 마찰해라. 손을 뜨겁게 많이 비비고 얼굴도 좀 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맞게 그래 생활을 하도록 해요. 그럼 윤형주의 우리들의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웃음 짓는 커다란 두 눈동자 긴 머리에 말 없는 웃음이 라일락꽃 향기 흩날리던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어. 밤하늘에 별만큼이나 수많았던 우리의 이야기들 바람같이 간다고 해도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 비가 좋아 빗속을 거닐었고 눈이 좋아 눈길을 걸었어. 사람 없는 찻집에 마주 앉아 밤늦도록 낙서도 했었어. 밤하늘에 별만큼이나 수많았던 우리의 이야기들 바람같이 간다고 해도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최재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관악 FM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음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공을 부르는 아침 습관으로 이거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거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봤거든요. 성공을 부르는 아침 습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스스로에게 묻는다. 중요한 일. 나이로 살지 말고 생각으로 살자. 상상력이 풍부하면 자연을 벗삼아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팀장님 우리 내일 아침에 한번 읽어보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노래는 사랑의 미로 최진희가 부릅니다.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야.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가득한 사랑의 미루야. 흐르는 눈물은 없어도 가슴은 젖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사랑의 기쁨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야.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가득한 사랑의 미루야. 때로는 쓰라린 이별도 쓸쓸히 맞이하면서 그리움만 태우는 것이 사랑의 진실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야.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가득한 사랑의 미루야.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선생님? 첫 소식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건데요.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플 때 부르는 게 뭐죠? 어딜 부르죠? 아플 때요. 119를 불러요. 그렇지. 119를 불러서 우선 병원을 먼저 가려고 아마 누구나 하여간 뭐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거죠. 예. 119죠. 이 119를 이용했을 때 혹시 돈이 나오지 않겠나 걱정해 본 적 있으세요?
안 불러봐갖고 그런 걱정도 안 했는데 아, 그렇죠. 이번에 한번 불러보니까 비용도 안 나오고 예. 강남에서 관악구를 가니까 안 가요. 아, 이거는 그래요? 강남은 강남에만 예, 다녀야 예, 돼. 그런 또 애로사항이 아, 있더라고. 불러보셨어요 언제? 네, 이번에 불렀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응급실에 간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이 혹시 돈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을 거예요. 예. 불렀다고 괜히 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뭐 예.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목숨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촌놈을 다투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응급 상황일 때요, 119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게 되는데요. 이때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9 구급차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비용 청구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요. 119를 불렀다고 해서 비용이 청구된다고 하면 섣불리 이용하지 못하겠죠. 그 당연한 거죠. 네, 혹시 예외적인 게 있나요? 항상 예외 조항이라는 건 있죠. 단순 치통이라든지 감기, 무슨 뭐 경면 타박상이라든지 뭐 술 취하고 쓰러져 가지고 만취된 사람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이런 사람들을 보통 그 비응급 환자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송이 거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아닌데 불렀다 해서 거절하는데 탑승했다고 하면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이같이 허위 이용은 실제 위급한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족이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허위 이용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이죠. 여기에서부터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119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설 구급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설 구급차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아마 사설 구급차들 뭐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설 구급차에 대한 걸 아마 잘 뭐 혼동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설 구급차는요. 뭐 다른 병으로 전원 말하자면 응급병원에서 당했을 때 이럴 때 뭐 사설 구급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응급하지 않지만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송할 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구급차 또 특수 구급차 이렇게 나누거든요. 어디 주한 선생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반 구급차, 뭐 특수 구급차.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먼저 이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요. 초록색 띠를 두른 일반 구급차와 빨간색을 또 띠를 두른 차가 있는데 이거를 특수 구급차예요.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 구급차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덜 위급할 때 이용하는 건데 특수 구급차는 예를 들어서 기도 삽과 기도 이렇게 뚫는 이런 삽입 이런 장치라든지 간이 인공 호흡기라든지 혈당, 혈압, 혈중 산소 포화도라든지 심전도 측정기 이런 전문 기기 이런 거를 구비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각각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일반 구급차는 일반 요금이 3만 원인데 이송 거리가 10km를 초과하면은 1km당 1,000원이 부과된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래도 위급 환자일 경우에는 의사라든지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동반 탑승하게 되면 말이죠.
1만 5천 원이 추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의료기관이 아닌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기본 요금 2만 원과 추가 요금 800원, 의료인 동반 탑승 시에는 1만 원으로 가격이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잘 받아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 구급차는 어떤가요? 청취자들은 이걸 잘 받아 적어야 될 것 같은데 특수 구급차는요. 의료기관에서 운영했을 땐 기본 요금이 7만 5천 원이에요. 이 거리에서 10km를 초과하면 1km당 1,3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때는 기본 요금이 5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추가 요금이 1,000원씩 이렇게 부과된다고 해요. 할증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뭐 일반 택시하고 뭐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을 때는 일반과 특수 구급차 모두 할증이 붙어 요금이 20%씩 더 올라가는 거죠. 가산되구나. 그럼요. 네, 불법인데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예, 당연시요. 구급차 내부의 요금 미터기라든지 신용카드 결제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 운영기관에서는 이송 처치료 외 별도 비용을 받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급차 대기 비용이라든지 시간당 인건비 등 모든 부가 비용 추가 부청구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시설 구급 차량이 환자를 이송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사설 구급 차량을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 거기 환자만 이송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죠.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사설 구급 차량은 정해진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날 짚어드린 거죠. 예. 네,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서 뉴스처럼 100만 원씩 요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상철의 무조건.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넜어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넜어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두 번째 소식 만나기 전에 시 한 수 만나보겠는데요. 우선 벌써 푸른 용의 띠 금년도 청룡. 일주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코로나도 작년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작년까지. 그래서 다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뛰자는 의미에서 개구리 날개를 달다. 이런 의미의 시 한 수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개구리 날개를 달자. 효능 유한권. 원래 만남은 설렘이었다. 한때 그림이었고 사랑이었고 아쉬움이었고 쓸쓸함이었던 커피 향기. 동지서 딸 차디찬 긴 밤 안방 구석 호리병에 봄을 심고 뜬 눈으로 피어나는 첫사랑을 마셨다네. 그림자 속에 떠도는 추억이 되어 따스한 온기마저 잃어가고 있을 때 고독을 슬퍼해야 하는 이유였다네. 계절이 바뀌고 사랑이 떠나고 주름이 늘고 놀이터가 변해버렸고 뜬 눈을 뜨니 세상도 망이 달려간다네. 미래는 희망과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하나 처음부터 가는 길이 어디 있으랴. 이제 세월을 갈무리하던 때는 지나갔다. 청룡 불러 두 손 꼭 잡고 새길을 찾아 꽃 한 송이 피우면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두 번째 소식이요. 근데 엊그제 그 화요일 날이죠, 아마 일본에서 그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뭐 공항이 그냥 불 다 타는 것 그 영상 보셨죠? 예. 그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인데요. 잘 일본 항공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한 거예요. 그러다 그 대형 화재가 나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히 막았어요. 좀 불행 중 다행이죠.
불길에 휩싸인 사진을 봤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보통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번 그 우리 어디입니까? 저기 그 대형 참사 일어났었죠. 활주로를 달리다 두 대 항공기가 충돌한 그 사건인데 NHK는 이 항공기 승객이 367명 그리고 승무원 12명 그러니까 모두 378명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좀 큰 사건을 보는 거죠. 화재 발생 후 전원 탈출 했다고 그 일본 항공에서 전하고 있던데 정말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탄 그 공무원들이죠. 그 사람들만 5명이 사망했다고 이런 발표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379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에서 모두가 탈출할 수 있었나요? 그 기적이죠, 기적. 엄청나다. 그렇죠. 현장에서 녹화된 영상을 따르면요. 질서를 원원히 잘 지키고. 그렇죠. 네, 그런 나라니까. 자칫 그 패닉 현상이 나타날 뻔했는데 패닉에서 잘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승객들이 차분하게 질서를 지키고 승무원들은 이 탈출용 슈트를 펼쳐서 차례차례 기내 밖으로 나가게 유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태원 같은 사건 보세요. 그냥 그냥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가 밀어붙이고 나겠지. 말이죠. 이 질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큰 사고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충돌 시점에서 승객과 승무원이 그 379명이 차례차례 잘 빠져나왔는데 대략 4-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엄청나다. 예, 탈출 후에 10분도 되지 않아서 기내가 완전히 불에 타버리는 거 그 영상으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네, 신속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유효했네요. 그럼요. 일본 언론들을 보니까요. 승무원들의 빠른 판단과 승객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리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 그 항공기의 90조를 집중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0조 불이란 무엇인가요? 그렇죠. 불이란 건? 사실 나도 이번에 그 처음 알았거든요. 예. 90조를 이 항공기 탈 때 사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우리 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이제 우리는 뭐 듣다가 그냥 그렇죠. 이 90조 룰이라는 게요. 기체 충돌이나 화재 발생 시에 비상 탈출구를 그 뭐 10개면 10개 다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절반만 활용하자. 그 절반만 활용하면서도 전원을 탈출 그 시간에 시키자. 거의 90초 내에 하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비상 탈출구를 90초 이내 절반의 그 비상 탈출구를 90초 이내의 승객을 전원 탈피시키자는 것이 이 90초 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90초가 골든 타임이다. 그렇죠. 항공 안전 매뉴얼상의 골든 타임이죠. 그래서 하여간 비상 탈출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죠. 이번 사고에서도 한쪽 탈출구의 이용은 중지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승객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평상시에 훈련이 정말 잘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예. 누구도 당황하지 않아야 90초 이내에 370명이 모두 탈출할 수 있었죠. 아, 그렇죠. 탈출에 성공한 승객들도 비교적 차분한 모습. 그 내려오는 거 봤는데 아주 뭐 질서정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불이 나는데도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빠르게 기내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는 일본이라고 하지만 예. 돈희 선생님
말씀처럼 뭐 매뉴얼에 대해 연습도 잘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 승객은 승무원들이 짐차하라고 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렇게 패닉이 되지 않았던 것과 승무원들의 유도에 잘 따라줬다는 거. 그래서 5분 정도 만에 전원이 내리게 됐다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해상보안청 직원 5명이 사망하고 또 가지고 있던 짐과 수화물은 타버리게 되었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선 배울 점이 꼭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질서 잘 지키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싸울만 할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평화롭고 정말 행복한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황조의 만약을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수환, 최돈이 유한권. PD의 강민곤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나.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해.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며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발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 날 사랑하는 네 맘도 같을 테니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운명처럼 아니면 우연처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다면 너에게나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널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오래전에 그대로 이젠 다 잊은 줄 알았죠. 그대와 빌었던 소원도 계절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 내 곁에 있어달라고. 타올랐던 순간은 꺼지고 천천히 떨어져 내리네. 우리가 수놓던
많은 추억들 하늘은 알겠지요. 날아가버린 저 풍등 같은 내 사랑,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아, 두 눈 꼭 감고 손을 모아보아도 만날 수 없는 내 사랑아. 그대는 날 잊으셨나요? 우리가 나눴던 기억도 찬 바람 불어와 내 맘을 스쳐도 그대보다 아픈 건 없다고. 눈을 감고 추억을 그려도 그대는 내겐 축복이죠. 하지만 슬펐던 날이 떠올라 눈물이 떨어져요. 날아가버린 저 풍등 같은 내 사랑,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아, 두 눈 꼭 감고 손을 모아보아도 만날 수 없는 내 사랑. 찾지 못했죠. 지나갈 운명이겠죠.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죠. 두 눈 꼭 감고 손을 모아보아도 잡을 수 없는 내 세월아, 잊을 수 없는 내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